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이주환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어깨 관절에 대한 근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근육은 전거근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2-2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어깨에 관여되는 근육이 상부 승모근인데 승모근 같은 경우가 현재는 이제 목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어깨 관절에서는 전거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승모근에 대한 근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목 파트에서 승모근을 찾아서 다시 듣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거근, 세러투스 엔테리어라는 근육에 대한 근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부학적 위치부터 한번 보시면요. 기시점, 기시가 되는 지점은 상부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번 늑골, 그리고 중부는 3번에서 4번 늑골, 하부는 5번에서 9번 늑골로 기시가 되어 있습니다. 늑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상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갈비뼈를 우리는 늑골이라고 하는데 늑골의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번까지 이 부분들 다 1번부터 9번까지 붙어 있고요. 9번 아래로는 10, 11, 12번이 있죠. 그러니까 늑골은 12개인데 12개 중에서 9개에 부착이 되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이렇게 부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그 몸통의 옆부분에 이 전거근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늑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깨뼈라고 하는 견갑골로 가게 되는데 위쪽에 1번과 2번에서 붙는 근육은 견갑골의 상각 윗각으로 가고요. 그리고 3번부터 4번까지 가는 3번부터 3번, 4번에 붙는 이 근육들은 이 내측연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5번부터 9번까지 향하는 이 근육들이 이 하각에 이렇게 부착이 돼요. 하각에. 결국에는 삼각, 그리고 내측연, 그리고 하각, 어깨뼈의 안쪽에, 바깥쪽 외측연이 아니고 안쪽에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해부학적 설명을 가지고 3D 해부학으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뼈 그림에서 제가 근육을 추가를 해서요. 자, 이렇게 전체 근육이 다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전체 근육이 다 있었을 때, 근육을 조금 조금 제거를 해보면요. 자, 확대했을 때 이 측면에 보이는 요 근육이 정거근이거든요. 자, 정거근의 앞쪽을 보니까 지금 익스터널 업도미널 오블릭이라고 하는 외측 광근과 이렇게 섬유를 함께 하는 게 보이고 이 정거근의 바로 뒤로는 라티스머스 돌시라고 하는 이 광배근이 정거근의 위로 붙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 정거근을 따로 떼서 아이솔레이션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거근만 따로 떼서 봤을 때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쇄골도 보이고, 그리고 갈비뼈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스캐뷸라라고 하는 어깨뼈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정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이 갈비뼈, 늑골의 1번부터 9번까지 다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자, 앞에서도 보고, 자,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쭉 봐요. 자, 어떻게 부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어깨뼈가 늑골에 대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려 있을 때, 안쪽에서 쇄골의 밑에 있는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번부터 9번까지의 늑골에 붙어서 이 근육이 자, 안쪽에서 잘 보이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삼각에도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측연에도 부착이 되고 하각에도 부착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내측 연의 안쪽에 붙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이쪽 뒤쪽으로 내측 연 쪽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3D 해부학과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를 따라서 기시와 정지를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장흉신경이라고 하는 긴 가슴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기능 및 작용을 보면 자, 이 근육은 넓게 부착이 되면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부, 그리고 중부, 하부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기능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부 같은 경우는 견갑골을 어깨뼈를 약간 거상하는 견갑골을 위로 약간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이 상부의 근육의 섬유가 다른 섬유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 정거근의 어깨뼈 거상에 대한 기능은 조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부나 하부가 더 상당히 많은 섬유군을 차지를 하는데요. 중부 같은 경우는 견갑골 외전을 시킵니다. 외전이라는 거는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갑골을 우리 늑골이라고 하죠. 몸통에 대해서 더 바깥쪽으로 가지고 오는 동작이 외전이에요. 내전은 반대이고, 즉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기능을 하면서 견갑골을 전인이라고 하는 거는 벌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견갑골이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을 때 물체를 앞으로 밀 때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민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스 동작을 하는 거예요. 벤치 프레스와 같은 동작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냈을 때, 그러면 견갑골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밀어내면 바깥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빠져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부의 기능은 이 벌림의 기능과 그리고 내밈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메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하각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1번과 사실 2번, 3번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용어예요. 하각이 바깥쪽으로 돈다는 말은 이 하각이 이 방향으로 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견갑골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 하각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즉 이거는 견갑골의 상방 회전을 말해요. 그래서 하부의 기능은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다 라는 말이 3번에 써있죠. 외전 30도 이후부터 견갑골을 상방 회전시킨다 라는 거예요. 이 상방 회전 그리고 상완의 굴곡과 외전을 보조한다 라는 말도 상방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굴곡과 외전을 보조하는 거죠. 팔을 이게 들게 되는 동작, 앞쪽으로 들면은 굴곡이 되겠고 옆쪽으로 돌면은 외전이 되는데 상완골의 굴곡이나 외전 시에 견갑골은 항상 상방 회전 동작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상방 회전근의 주동근이 바로 정거근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이 정거근의 메인 기능은 견갑골을 외전 및 전인시키면서 상방회전시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정거근의 메인 기능은 견갑골을 외전하면서 전인을 시키면서 상방회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거근과 다른 근육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가 상방 회전 근육이 있고 또 견갑골에 하방 회전 근육이 있었을 때 이 주동근이 있고 기랑근이 있겠죠. 자, 상방 회전근의 주동근은 이 정거근인데 정거근과 함께 이 상방 회전의 주동근들이 있어요. 정거근 입장에서는 협력근이 되겠죠. 그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중에서 상부, 중부, 하부 세 가지 승모근 다 상방 회전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숫자가 붙어져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모근을 말해요. 상승모근이 당겨주는 방향.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중부승모근을 말하고요. 3번은 하부승모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4번이 정거근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서로의 힘쓰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힘들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견갑골을 상방회전시킨다는 이 메인이 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방회전뿐만 아니라 정거근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전인이라든지 외전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견갑골을 앞쪽으로 전인시키는 근육은 정거근 이외에 1번의 소흉근과 그리고 대흉근의 상부 섬유가 이 전인의 협력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방회전에는 승모근이 협력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견갑거근은 견갑골을 올리는 메인 근육인데 우리 정거근의 기능 중에서 상부와 중부가 견갑골의 거상의 동작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역시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배근의 수평섬유와 그리고 능형근이나 중부승모근 같은 경우는 견갑골 입장에서는 내전을 시키는 근육이기 때문에 정거근은 견갑골을 외전시키는 근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랑근인 거죠. 자, 견갑골 입장에서 전거근은 견갑골을 외전을 시키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견갑골을 내전을 시키는 근육들이 4번에 지금 나열된 것처럼 광배근의 수평섬유 그리고 능형근과 그 다음에 중간 승모근, 중부 승모근이 이 기랑근이 되겠다라는 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방회전 근육의 기랑근인 광배근의 수직섬유라든지 견갑거근 이런 것들은 상방회전이 아니고 하방회전을 관여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상방회전이 제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능 및 작용인데, 자, 이 사진에서 상당히 지금은 수평면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정거근의 기능을 잘 설명해놨어요. 자, 이 사진상에서 봤을 때 앞쪽에는 늑골이 있고요. 늑골이 앞에서는 가슴뼈에 붙어서 뒤로는 지금 척추뼈에 붙는 게 늑골이잖아요. 그리고 그 측면에 지금 견갑골이 이렇게 떠있죠. 그리고 정거근은 늑골에서부터 견갑골의 내측연에 이렇게 부착이 되면서 정거근의 힘은 이쪽 방향으로 쓴단 말이죠. 즉 견갑골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게 견갑골의 외전이면서 견갑골의 전인의 움직임이잖아요. 그게 이 정거근의 기능인데 만약에 정거근이 손상이 됐다고 쳐요. 정거근이 손상이 되는 것은 정거근이 길어져서도 문제고 또한 정거근이 짧아질 수도 있고요. 정거근이 약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정거근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거근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정거근은 주로 길어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약화가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길어짐과 약화의 테스트가 푸시업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둘 다 푸시 월 테스트라고 해서 벽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을 밀게 되면 어깨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이 되는 게 정상적인 동작이죠.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이 옆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동작이 나오는 게 정상이면서 서로가 가까워져 있던 견갑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내측연이 들려서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른쪽 사진은 특히 이 오른쪽 견갑골이 오히려 안쪽으로 밀리면서 여기 내측연이 상당히 불안하게 떨어져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저게 견갑골이 익상되었다. 그러니까 그 날개 모양으로 떴다라고 해서 익상 견갑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윙 스캐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관찰이 되면 어떤 모양인가? 저거는 정거근이 약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거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장흉신경이라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정거근이 현재 약화가 되어 있다라는 테스트를 간단하게 이 푸시업 월 테스트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거근을 촉진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촉진법 아주 간단합니다. 정거근을 촉진하려면 지금 사진에서처럼 이 검사자는 한 손은 대상자한테 주먹을 쥐라고 하고 앞쪽으로 뻗게 하고요. 반대쪽 손으로는 정거근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나의 손을 밀어내라고 한 상태에서 정거근이 수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촉진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거근은 이제 천층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바깥쪽에 있는 늑골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정거근이 수축하는 요소를 우리가 명확하게 손으로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서는 정거근의 해부학적인 특징과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정거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관통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 양상 같은 경우는 먼저 1번에 보시면 흉부 중간의 측면과 견갑골 하각 내측에 후면의 통증이 방사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에서 봤을 때 흉부 중간의 측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자, 흉부 중간의 측면, 몸통의 측면인 거죠. 정거근의 이 부착부 전체 중에서 TP가 있었을 때 우리한 느낌으로 측면 전체에 이렇게 방사가 되는 통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각, 견갑골의 하각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상완 내측면이라든지 손바닥,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방사가 됩니다. 상완의 내측, 손바닥,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방사가 되는, 손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목 디스크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슴에 집중되는 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유방이 있기 때문에 유방에 비정상적인 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 이 정거근의 연관통 패턴 중에서 통증 양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통증의 증상으로는 만약에 너무 심한 경우에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거근은 실제 부착 부위가 가슴이기 때문에 정거근의 문제와 실제 가슴 통증을 오인할 수가 있어요. 가슴 통증이 어떤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흉근이나 아니면 정거근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임상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호흡이나 달리기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럴 경우에는 통증 부위를 지그시 누르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하면은 통증이 완화되니까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근육의 문제였을 경우에는 이걸 지그시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근육을 이완시키면 통증이 완화된다. 요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좋고요. 근데 좀 심하면 밤에 그 아픈 쪽으로 눕기가 어려울 만큼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숨이 차거나 심호흡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거근의 부착 부위, 특히 기시점이 1번부터 9번까지의 늑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과 연관이 큽니다. 호흡에 흡기 시에 이 흉곽이 팽창이 되면서 늑골 사이가 벌어져야 되고, 호기 시에는 늑골이 닫혀야 되잖아요. 그러한 늑골의 팽창과 그리고 단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거근의 문제 때문에 늑골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요, 숨이 차다고 표현을 하거나 심호흡이 어렵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거근의 관리 방법을 클리니컬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클리니컬 마사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관리할 쪽을 위로 하고 눕게 하고요. 팔을 약간 외전시키는 게 낫습니다. 팔을 외전시키면 이 정거근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늑연골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현재 사진에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손가락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주먹이나 손바닥을 사용해서 스트리핑법,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꼭 손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라스톤이나 아니면 IASTM 같은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으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경우에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상자의 측면에 이 시술자가 서서 반대쪽 어깨를 몸통으로 받치고요. 자, 오른손으로는 대상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지지하고 왼손으로는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를 해서 방식이 자,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는 팔꿈치와 어깨를 뒤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으로 정거근을 스트레칭을 합니다. 결국에 이 동작은 견갑골을 내전을 강하게 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견갑골을 내전을 시키게 되면 정거근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수동적인 스트레칭이고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게 될 때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뒷사진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의자나 탁자 아니면은 책상에다가 팔을 걸터대고 밑으로 쭉 늘리게 되면 밑으로 쭉 늘렸을 때 이 신장 견갑골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이 지금 정거근이 완전히 늘어난 상태로 취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자가 스트레칭, 혼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의 모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활성화 요인은 다른 말로 원인이거든요. 왜 이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지 이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첫 번째, 지나치게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나 역기,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를 할 때 또는 기침을 심하게 하면 정거근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TP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자동차 핸들을 급격하게 꺾는 경우에 아니면 몸통을 갑자기 회전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심하게 회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회전 동작이 포함된 근육 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프라든지 라켓 스포츠 종류가 회전을 하는데 내 몸에 맞지 않게 과격한 회전을 했을 때 정거근의 TP가 발현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꽉 조이는 브래지어나 코르셋을 착용을 하면 이 가슴 부분을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압박력에 의해서 이 정거근의 활성화가 TP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정거근은 해부학적인 위치로 1번부터 9번까지의 늑골에 붙어서 견갑골의 삼각과 내측경과 하각에 붙어있는 근육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푸시업 테스트를 통해서 정거근의 양성 반응, 그래서 약화가 된 그런 테스트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가 주로 생기면 지금 사진처럼 하각도 아플 수가 있고 몸통의 측면, 그래서 유방통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의 내측부터 시작을 해서 손바닥,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뻗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호흡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심호흡을 할 때 통증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클리니컬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적용을 해서 정거근의 TP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정거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관절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린 정거근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